네, 개장 이후 한 2시간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요. 시장은 여전히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양시장 합쳐서 2천여 개 종목들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수급에서도 외국인이 거래소 매도하는 것을 제외하면 우호적인 분위기가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남은 오후장 어떤 전략 가져가야 되는지 MBN골드 김흥태 매니저와 전략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오전장을 어떻게 보셨을지 궁금해요. 많은 분들이 그래도 좀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이 목요일장을 보내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참 어렵기도 어려운데 네. 오늘 오른다고 해서 또 마음 놓을 수도 없는 게 그동안의 시장이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시장 키워드는 뭐였을까요? 일단은 제가 오늘 오전장 바라본 키워드는요. 돌아오는 외국인이라고 좀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온 외국인이요? 네. 일단 거래소에서 1,400억 원가량 매도 나타나는데 삼성전자에 대한 물량이 상당한 것 같아요. 이 안에서도. 네. 그거 말고는 코스닥 매수, 선물도 외국인은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이걸 긍정적으로 보시는 건가요? 일단은 선물에서 매수세가 오랜만에 들어오는 거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에서 오늘 외국인들이 사고 있어요. 그동안에 매도세를 보여왔던 외국인들에 대한 포지션들이 오늘은 또 웬일인지 또 삼성전자를 매수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 엔비디아가 8% 이상 급등하다 보니까는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제 반발 매수세로 들어오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어제 65,000원 이탈을 하면서 저점을 찍었다라고 보고 있다 보니까는 그래서 아마 오늘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이 좀 받쳐주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막대한 자금력들이 들어온 게 아니고 그동안에 외국인들이 매도했기 때문에 지금 이만큼에 대한 코스닥이라든지 선물에서 매수세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시장이 막 올라올 수 있는 자리는 아니었거든요. 다만 좋았던 거는 어제 CPI가 발표가 되고 나서부터 예상치와 부합이 됐고 또 2.5%라는 거에 대해서 전월 대비해서는 많이 또 내려갔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아무래도 경기 침체는 해소가 됐다라고 확실시가 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딱 정해져 있는 목표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반등해서 들어오는 게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그동안에 7거래일, 8거래일 연속적으로 코스피, 코스닥이 하락했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이 들어오는 시기다라고 보실 수가 있으니까는 그 점을 좀 참고하시면서 시장 관점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오늘이 선물 옵션 동시만길이 아니었다면 코스피 쪽에서도 매수 들어올 확률이 높다라는 게 김흥태 매니저님의 의견입니다. 이걸 이후로 좀 수급이 정상화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러면 이럴 때 저희는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지 수급도 나름 변화가 포착되고 있다면 전략이 더 중요해지겠죠. 네, 맞습니다. 오늘부터는 저점에서 매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분할 매수 관점으로서 좀 대응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지금 시장에서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게 반도체도 만약에 받아들이지만 그것보다도 어제 대선 토론에 있었던 해리스와도 트럼프에 대한 이제 관련 수혜주들을 여러분들이 아마 눈여기게 보실 텐데요. 어제 관련주들에 대한 2차 전지라든지 아니면은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강한 흐름을 보이는데 아마 뒤늦게 좀 따라가도 되지 않을까라고 다들 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따라가는 건 나쁘지 않지만 지금 자리에서 과도하게 매수하는 것보다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서 좀 대응하시는 게 어떨까. 지금이야 2차 전지는 워낙에 또 한번 낙폭과대가 컸기 때문에 반등하는 자리다라고도 보실 수 있겠지만은 지금 올라와봤자 별로 올라온 게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가 반등 구간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고 신재생에너지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풍력이라든지 태양광들도 실적은 좋지만은 아직까지 과매도 구간에서 이제 막 들어왔기 때문에 어제 상한가 들어갔던 종목들도 몇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따라 붙더라도 조금 더 조정이 나오면은 그때 또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놓고 그러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와 관련해서 공략할 만한 종목을 흥태 매니저님이 가지고 오셨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그 종목도 챙겨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종목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종목 리뷰를 좀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저희가 제일일렉트릭을 편입을 했었잖아요. 네. 변화기 관련한 기대감 여전하다라는 거였고요. 지금 하루 만에 수익률이 최고가 기준 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추가 전략을 좀 주시죠. 네, 제일일렉트릭이 오전장에 한번 급등하다가 또 한번 조정 나온 자리에서 제가 또다시 한번 매수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고 나서 점심시간 때 무렵 한번 급등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는 보합권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당연히 홀딩하는 자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변압기 수에 관련돼 가지고는 일단은 전력 인프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트럼프와 해리스 두 양각 두 후보에 대한 같은 공약이기 때문에 공약 정책으로 보더라도 어차피 노후화 기기에 대한 변압기들
기업들은 당연히 교체 수요가 늘어날 거고 거기에 따라서 수혜를 받는 게 전선, 전기 관련된 인프라 관련된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 와중에 제이일렉트릭이 그나마 차트상으로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자리는 홀딩하면서 목표가 10,000원까지는 가져가자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00원까지 저희는 당연히 홀딩하자라는 조언을 기억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원격 진료 안에서도 블루엠텍이 오늘 급등세를 유지하고 있어서 재료가 딱히 나온 건 아닌데 수익률 면에선 참 즐겁습니다만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상승의 가장 큰 요인은 뭐였을까요? 일단은 전반적인 시장이 끌어당겼고요. 네. 그 와중에서도 위고비에 대한 이제 품질 논란 때문인가 하는 거죠. 이제 위고비가 국내 유통을 할 거라는 게 이제 10월 중순인데 그 전에 삭센다도 국내 유통을 할 건데 삭센다뿐만 아니라 위고비가 이제 불법적인 거래가 또 나온다라고 해요. 그것 때문에 유통업종들에 대해서 조금 더 반사익으로 수혜 보는 게 위고비와 삭센다를 이제 정식적으로 이제 유통하는 업체로 선정되는 게 이제 블루엠텍인데 그것 때문에 오늘 좀 강한 흐름 보이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목표가가 25,000원인데 100원이 조금 모자라요.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이왕 오늘 급등했기 때문에 좋은 쪽으로서 절반 정도는 수익을 좀 챙겨가시고 나머지 절반은 목표가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25,000원 바라보시고요. 25,000원을 넘는다라고 하면은요. 사실 이거 올해 52주 신고가 자리가 29,150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난하게 3만 원까지도 한번 가지 않을까. 왜냐면은 10월 중순에 이제 위고비가 국내 출시를 예정되어 있는데 그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관련돼서 블루엠텍 말고도 관련된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을 같이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으니까요.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계속 보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원이 모자라서 네. 저희가 기록으로는 목표가 도달이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거의 뭐 흡사하고요.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걸 체크해 봤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 종목씩 저희 포트에 담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두 종목이 준비되어 있는데 제가 이 두 종목을 미리 봤거든요. 네. 한 가지 궁금증은 반도체의 날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날 오늘 반도체가 없네요. 오늘 반도체 제가 이런 말 하기는 좀 그렇지만 소신을 가지고 제가 시면상가 소신을 말씀했는데 네. 오늘이 고점일 수 있습니다. 아, 반도체가요? 네. 중소형주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대형주도 그 안에 포함이 됩니까? 대형주도 포함이 될 거라고 보고요. 아직까지 반등이 좀 세게 들어왔을 때 그때 좀 매수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 저는 반도체는 관심 있게는 보고 있지만 네. 지금은 조금 담을 시기는 좀 섣부른 감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은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블랙웰이 출시가 되게 앞두고 있기 전에 네. 그 전까지는 조금 더 관망세를 유지하자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확실한 모멘텀, 블랙웰을 저희가 좀 기다려보면서 반도체는 관심권에는 넣어두지만 시기를 조금 더 보자라는 게 의견이고요. 자, 그럼 반도체 말고 어떤 섹터에서 오늘 종목이 발굴됐을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첫 번째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D&D 파마텍인데요. 오늘 나온 기사에 따르면 GLP-1 계열의 신약 개발에 좀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비만 치료제 쪽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에서 이제 비만 치료제는 차세대 비만 치료제라 그래서 이제 경구용, 이제 먹는 치료제로도 알고 있는데요. 이 D&D 파마텍이 오늘 날짜로 해서 경구용 이제 비만 치료제였던 GLP-1 펩타이드를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먹는 치료제들에 대한 효과들도 이제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거는 비만 치료제의 부작용이 얼마만큼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차이인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비만 치료제는 뭐 삭센다라든지 아니면 위고비라든지 지속형을 감안하고 있지만 그 와중에서도 살 빠지는 효능도 있지만 그 와중에 반대적으로 부작용이 얼마만큼 있느냐 없느냐인데 거기에 따라 가지고 먹는 치료제를 본다라고 했을 때는 이것도 어느 정도에 대한 핵심적인 기술 요지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뭐 동사는 워낙에도 비만 관련된 매시 치료제라든지 뇌질환 치료제도 같이 또 병행하고 있다 보니까는 그와 관련해서도 신약 개발에서도 또한 괜찮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상장 이후에 워낙에 또 바닥권권에서 지금 박스권 횡보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다른 종목들은 인벤티지랩이라든지 블루엠픽이라든지 올릭스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하면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D&D 파마텍만 아직 못 가고 있어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라면은 후발주로서 올라갈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은 뭐 10월 중순에 다들 아시다시피 비만 치료제가 새로 한번 또 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도 반사익으로도 수혜를 볼 수 있으니까요. 그 점을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일단 현재가 매수 한번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1차 목표가는 직전 고점 라인인 4만 원, 손절가는 3만 원 잡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이 상장한 게 지난 5월 봄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규 상장주 안에 좀 포함이 되어 있을 텐데 그래서 조금 더 빠르게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도 있을까요? 일단은 뭐 그 신규 상장에서 나오고 나서부터 조정 장세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졌고 네. 지금 자리가 워낙에 또 박스권에서 3만
5,000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다 있다 보니까는요. 박스권 상단만 돌파하면은 뭐 가벼운 물량으로서 쉽게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으니까는 그렇게 좀 생각하시고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것보다는 저는 추석 연휴 이후까지만 바라보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참고하겠습니다. D&D 파마텍 목표 주가는 4만 원, 손절 라인은 3만 원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기대하실 것 같습니다. 아파서 그 미국 대선 토론과 관련한 종목에 대한 관심 조금 더 지속해도 된다는 힌트를 주셔서 관련주가 공개될 것 같습니다. 바로 볼까요? SK 이터닉스를 가지고 오셨는데요. 자, 이 종목 어제 상한가로 문을 닫았고요. 오늘 네. 추가적인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장중에 2만 원을 돌파하기도 했는데 더 간다라고 보시는 이유는 어떤 걸까요? 일단은 해리스 관련된 수혜주로서 이제 네. 대장주로서 어제 상한가를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갖고 있고요. 사실 이 종목은 저희가 8월 달 중순쯤에 한번 여기서 소개를 해드렸어요.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제 손절가 15,000원을 터치하면서 내려오면서 손절가 터치는 되면서 한번 아쉬운 부분 남아 있는데 어제 자리에서 다시 한번 들어주면서 더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태양광, 풍력, 신재생에너지 발전 기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는요. 아무래도 이제 해리스 이제 부통령에 대한 이제 선거 전략 그래서는 또 수혜를 받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과거에는 SOFC라는 이제 수소연료 고체 수소연료 전지를 또 한번 개발하면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제 수혜를 받았던 기업이기도 한데요. 상장하고 나서부터 한번 급등하는 종목을 보였는데 사실 그때 당시에는 과대평가했던 종목이기도 해요. 근데 그동안에 3개월 동안 긴 조정을 받고 나서부터 어제부터 다시 한번 주목을 받으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자리도 대응해봐도 나쁘지 않을 거라 보여주고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이렇게 대선 테마로서 엮여있는 종목들, 특히 신재생에너지라든지 갑자기 어제 들어왔던 뭐 셀바스 헬스케어 같은 종목들은 지금 자리에서 사도 괜찮지만은 일단락적으로는 비중을 많이 싣는 것보다는 조정받았을 때 다시 한번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거라고 판단하시고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상태에서 일단은 현재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가 매수 편입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1차 목표가는 21,500원, 약 한 10% 정도 짧게 일단 잡아보고요. 만약에 21,500원 매물대를 소화해서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대선 테마를 무겼기 때문에 22,500원까지도 바라봐도 되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16,000원 잡고 대응하도록 할 테니까요. 혹시라도 분할 매수 관점을 시점을 본다라고 하면은 17,500원에서 17,800원 사이에서 그때 2차 매수 접근하면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해리스 트레이드 관련해서 이 수혜주를 콕 집어주셨기 때문에 반대로 네. 사실 누가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10월 1일이면은 2차 토론회가 또 있거든요. 네. 정말 얼마 안 남았는데 그걸 대비해서 뭐 트럼프 쪽 관련한 종목을 편입하거나 관심권에 넣어두는 전략은 좀 어때요? 일단은 뭐 역시나 마찬가지 선거에 대한 결과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네. 일단락은 단기적인 트레이닝을 봤을 때는 지금에 대한 지지율이 높은 쪽으로서 한번 베팅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로 보여지고요. 이게 또 한번 또 엎치락 뒤치락 할 수 있는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위험 부담이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두 후보가 같은 공약을 내세울 수 있는 이런 섹터들을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중국 대리기 향으로서 이제 뭐 바이오라든지 아니면은 조선 업종들에 대해서 움직임들도 강할 수 있으니까는 그 점을 참고해서 보시고 또 워낙에 또 트럼프 쪽에 대해서 이쪽 선거 공략이 좀 나을 거다라고 하시면은 어쨌든 간에 같이 보는 게 재건이라든지 건설 쪽으로서 또 같이 보고 네. 있기 때문에 그런 섹터들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힌트를 좀 더 주셨어요. 이거 왠지 무료 방송에서 해주실 법한 얘기였을 것 같은데 네, 저희가 좀 들어볼 수 있었고요. SK 이터닉스 두 번째 종목이었습니다. 목표 주가 21,500원, 손절 라인 16,000원 기억해 보도록 할게요. 아쉬운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저녁 10시에 무료 방송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제 알려주시죠. 네, 오늘 저녁 10시에 무료 방송 진행하는데요. 오늘 역시나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추석 연휴 이후에 어떤 종목들이 올라갈 건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분석을 좀 해놨는데 앞으로 지금 추석 연휴 전에 담아야 될 섹터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궁금해하시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미대선에 대한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어떤 종목들을 좀 선별적으로 담아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 저녁 10시 너튜브 김웅태를 검색하셔서 많이들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키워드가 두 가지였습니다. 미국 대선 관련한 부분, 여기에 플러스로 추석 연휴 이후에 우리가 관심 가질 만한 종목과 전략 궁금하시다면 오늘 10시 무료 방송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어김없이 찾아올게요.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